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1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요. 육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수면 문제였습니다. 정말 잠만 잘 자도 육아의 90%는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면서 세운 수면 교육 원칙과 생각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월령별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 알기. 아기를 재울 때 흔히 졸려하는 신호를 보라고 하죠. 하품하기, 눈 비비기, 짜증내기 같은 신호들요. 그런데 신호만 보고 눕히면 오히려 안 자고 더 울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땐 월령별 깨어있을 수 있는 시간, 즉 적정 깨어있기 시간을 참고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 12개월 아기라면 평균적으로 낮 동안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마다 차이가 있어서 저희 아기에서도 졸리지 않은데 하품하고 짜증낼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정 깨시만큼 충분히 깨어있게 한 후 재우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월령별 깨시 꼭 알아두세요. 대부분의 수면 아이템은 비추천합니다. 저도 한때 좁쌀베개, 옆잠베개 같은 아이템들 사봤어요. 근데 효과는 잠깐이고 결국은 다 치워야 하더라고요. 특히 돌전 아기는 베개, 이불, 봉제 인형 같은 물건을 두면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안전한 수면 환경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딱 2가지예요. 온도 조절을 위한 수면 조끼, 수면 의식을 도와주는 백색 소음기.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울음은 완전히 피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번 수면 교육을 시도하면서 느낀 건 단 한 번도 울리지 않고 수면 교육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눕히자마자 크게 우는 아기들 많죠? 저는 아기가 울면 3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들어가서 토닥이거나 쪽쪽이를 물려주고 최대 20분까지만 시도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물론 이 방법이 정답은 아니고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수면 교육은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진정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해요. 처음엔 안쓰러워 보여도 나중엔 아기가 스스로 진정하고 스스로 잠드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울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측 가능한 하루 루틴 만들기. 제가 본 책 중에 아기에게 예측 가능한 하루를 선문해라 라는 문구가 있었는데요.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아기에게 일정한 하루 루틴을 만들어주면 밤잠에 드는 게 훨씬 수월해집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11개월 기준으로 이런 패턴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어요. 주의할 점은 시간을 딱딱 맞추려고 하면 부모도 아기도 힘들어요. 패턴은 유지하되 시간은 아기의 컨디션에 맞춰 조정하는 게 좋아요. 소중한 아기를 위해 예측 가능한 하루를 선물해 주세요. 실패와 성공은 반복된다. 수면 교육은 솔직히 성공과 실패의 무한 반복이에요. 이앓이, 성장통, 뒤집기, 서기, 분리불안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패한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성공했을 때는 오늘은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우리 실패에 의연해져요. 비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의 속도 존중하기. 다른 아기와 비교하면 부모 마음만 힘들어져요. 아기마다 기질도 발달 속도도 다 다르니까요. 예소도 6주 때 수면 교육을 해봤는데
1시간 넘게 안 자고 울기만 해서 결국 안아서 재웠습니다. 근데 4개월이 되니까 안아 재우는 것도 힘들어 하길래 다시 수면 교육을 했고 그때부터 조금씩 스스로 잠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아기, 우리 가족의 리듬을 존중하는 겁니다. 수면 교육. 정말 어려워요. 매일 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예소도 이제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끔 새벽에 깨서 한참을 안 잘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쉽지만은 않답니다. 그래도 분명히 예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함께 힘내봅시다. 화이팅입니다.